몇 가지 공지사항 얘기하고 서볼게요.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8월 1, 2, 3은 학원 방학이다. 뭐 사유를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사유 5주차 8월에 토, 일, 월은 5번 오기 때문에 8월 1, 2, 3은 방학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음 주 수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 자, 원래대로면은 이번 주 수업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서 과제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한 주 쉬기 때문에 과제 분량을 2주치를 했어요. 과제 분량이 2주치예요. 과제가 2주치 분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있죠.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는 과제 검사가 없습니다. 다시 8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는 과제 검사가 없습니다. 이해 못했다? 없죠. 왜 없어요? 말했듯이 2주치 과제를 냈기 때문에 바로 당장 와서 나는 바로 검사 받고 싶다 하는 경우 아니면은 과제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만약에 따로 호명을 했다, 따로 내가 불렀다, 그럼 그 친구는 뭐 불러야 될 만한 이유가 있거나 해서 부른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약간 중요한 얘기인데 8월 3주차 쯤에 통합과학 우리 배운 부분 전체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있을 예정이에요. 아마 이게 일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전체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화학 파트 플러스 물리 파트 나갈 건데 물리 파트에서 이제 전자기유도랑 발전기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석차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공지될 겁니다. 결과 역시 부모님들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하다, 뭐 막 3등급,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 3등급 이하다, 또는 전체 점수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하다. 그 친구들은 만약에 미달자들이라고 할게요. 미달은 좀 그런가 뭐지? 근데 미달 맞는 것 같아. 미달자들은 뭐라고 하지 이거? 빡세게 하드 트레이닝 돌리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뭐라고 하지? 불러있는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죽을 각오라기보다는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은 남은 방학은 거의 학원에서 살다시피 와가지고 계속 이 부분 하고 다시 하고 될 때까지 아마 시킬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폐관수련. 당연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시 부모님들께 공지할 거예요.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그 친구는 나는 더 이상 수업을 듣기 힘든가 보구나 알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수업할까요? 네? 뭐 다 이해했죠? 자, 수업합시다. 자, 이제 화학 파트의 마무리인데요. 3년기 중화반응. 두 번째 지옥 파트인 3년기 중화반응. 두 번째 이거 계속 했었던 거다. 중학교 1, 2, 3학년 그때부터 계속 했던 엄청 쉬운 부분 화학 반응의 에너지 추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과제 역시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은 거의 안 넣었어. 아니면 안 들어갈 거야.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산화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특별하게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을 얘기를 할 거다. 바로 산과 염기다. 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은 구분을 어떻게 되냐, 정의가 어떻게 되냐. 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아야 돼.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물질이 이온 결합물이라면 수소 이온이 있어야 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만들어야 돼요.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산성 물질로는 다음과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염화수소, 황산, 질산, 아세트산 이러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뭔가 이름만 봤을 땐 익숙하지 않지만 묽은 염산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 친구 염산 잘 알게 되죠.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수용액을 염산이라고 하는데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족 염소랑 결합한 형태의 산성물질 염화수소, 묽은 염산, 그 다음에 황산이온과 두 개의 수소이온 결합한 황산, 질산, 그리고 아세트산이 있다. 아세트산은 화학식이 되게 좀 복잡해 보일 텐데 아세트산 들어본 사람? 아세트산은 초산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는 초산 들어본 사람? 초산 들어봤을 텐데 빙초산. 아세트산은 이제 식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식초 같은 천연 식초 같은. 그래서 그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얘가 어느 점이 생각보다 높아서 약간 좀 선을 할 때 하얗게 결정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세트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애들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온화, 즉 쪼개져야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져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져야 돼. 산성 물질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짝이온이라고도 하는데 화학에서는 봅시다. 자, 염화수소, 황산, 질산 얘네는 전부 앞에 H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가 떨어져 나가는구나는 뭔가 직관적으로 유추가 될 거예요. 염화수소에서 H, 황산에서 H2, 질산에서 H. 얘네가 떨어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수소이온을 보니까 각각 한 개, 두 개, 한 개의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짝인, 그 친구들이 같이 결합해 있었던 염화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 염화수소, 황산, 질산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나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이 이온화를 보여주고, 자, 염화수소, 질산, 황산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둘 중 하나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이온 결합 물질이거나 아니거나. 맞다 아니다. 맞다. 뭐가 맞아요?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이온이 맞다고? 예. 또, 자, 얘네들은 이게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이온화가 된다.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이온화가 된다. 좋습니다. 자, 아세트산은 이후에 배울 염기의 정의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아세트산 이 친구
완벽하진 않지만 분자 모양을 살짝 그려보면은 자 탄소 옆에 수소가 결합해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다시 탄소가 결합해 있는데 여기에 탄소 완벽한 거 아니에요. 수소가 결합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나눠진다. 이 친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OH가 있으니까 나중에 염기 배우고 나서 OH가 떨어져 나가겠구나. 아닙니다. H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랑 여기 사이 결합이,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 사이 결합이 산소랑 탄소 사이 결합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요. 여기가 떨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온화까지 배웠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산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냐? 자, 산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정의에 의해서 수소 이온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다른 애들은 몰라도 수소 이온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따라서 산의 성질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공통 분모가 누구야? 공통 분모가 수소 이온일 거 아니야.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난다. 공통 분모인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난다. 자, 어떤 성질이 나냐? 자, 왼쪽은 이제 실험이나 현실, 현상 등등에서 나타나는 산의 성질인데 첫 번째 신맛이 난다. 식초, 빙초산, 하다못해 염산의 일종인 위액. 위액. 여러분들 구토를 하게 되면 시큼한 맛이 나죠. 왜 시큼한 맛이 나겠어요? 상에서 럴리가 미산 때문에. 자, 두 번째,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킴. 자, 이거 익숙해야 되는데 어디서 봤죠 이거?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물이랑 반응이었는데요. 자, 저 녀석 익숙해야 합니다. 저 녀석 어디서 봤죠? 대답이 늦구만. 여러분 이거 했잖아. 산화환원. 금속의 반응성, 산화환원 하면서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은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었을 때 금속은 이온이 되고 수소는 전자를 얻어 환원되면서 수소 분자 기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산성 용액과 금속이 반응하는 이유는 금속의 반응성 때문이다. 아시겠죠? 산화환원이랑 같이 엮어서 내기 좋겠죠? 자, 그런데 산화환원이랑 같이 엮어서 낸다면 다음과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금, 은, 구리 이런 애들은 산성과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왜? 반응성이 작으면 전자를 주려고 못하니까, 수소한테 전자를 못 주니까 반응성이 작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부터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계란 껍데기, 그게 달걀 껍데기죠. 또 뭐 있지? 탄산칼슘, 분필, 대리석, 석회석 등등등. 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은 같이 나오기 좋은 게 화학 반응식이겠네요. 탄산칼슘과 산소물질의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 보면 탄산이온과 칼슘이 결합한 탄산칼슘. 네, 여기다가 일종의 산성 물질을 넣어줄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염화수소. 묽은 염산이니까 염화수소를 준비할게요. 탄산칼슘에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반응이 일어난다. 우선 염화칼슘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물이 발생합니다. 물,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연계해서 실험으로 내기 좋은 게 물의 경우는 염화 코발트지로 검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중학교에서 아직밖에 안 나오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석회수로 또는 다른 BTB 용액 같은 걸로 검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탄산칼슘과 산성 물질이 반응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이랑 반응했을 때 수소가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두 개를 구분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왜? 수용액 속에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있죠. 수소 이온과 음이온.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그럼 수소 이온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음이온의 개수가 많아지면 전류가 잘 흐르겠네. 그렇죠? 자, 오른쪽은 지시약에 대한 성질들이에요. 지시약에 대한 성질들. 지시약은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한번 봅시다. 자,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세 번째,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변환시킨다.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변환시킨다. 마지막으로 여기 적진 않았지만 뒤에 있어서 메틸 오렌지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근데 굳이 적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산성은 끝입니다. 쉽죠? 뭐 내가 어려운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뭐 어려운 얘기 어딨어? 그냥 읊은 거밖에 없잖아. 설명한 거밖에 없죠. 만약 여기 부분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못 외운 거니까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보세요. 알겠죠? 자, 연기. 자, 연기란 앞에서는 수소이온이 나오는 녀석을 산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 만들어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염기들은 수산화 땡땡땡으로 수산화로 시작하면은 염기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보니까 전부 OH2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처럼 염기의 경우 단 한 가지 특별한 예시를 제외하면은 전부 구별하기 쉽다. 한 가지 특별한 예시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물에 녹았을 때 염기예요. 화학식을 보면 NH3지만 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암모니아는 분자에 수산화 이온이 없어요. 이건 자명하죠. 하지만 물에 녹았을 때 물 분자에서 수소 이온을 빼앗아 옵니다. 물 분자에서 수소 이온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홀라당 먹어버려요. 홀라당 먹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나머지 수산화 이온이 한 개 생성되기 때문에 염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말 거가 없어요. 그냥 염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는 잠깐 제쳐두고, 자, 얘네 세 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얘네들은 전부 금속이잖아. 금속이죠.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 물질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그쵸?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겠네.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눠지겠네. 그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이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이 나눠지게 되고 나머지 수산화 이온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봤던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얘는 이온 화라기보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암모니아 역시 염기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자, 마지막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자, 이거는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과 계속 매칭하면서 봐줘야 돼요. 몇몇 성질은 겹치고 몇몇 성질은 반대로 돼 있고 몇몇 성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봅시다. 일단 염기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공통분모인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산화이온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산성물질을 먹은 것처럼 염기를 먹게 되면요,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염기인 건 아니지만 염기의 경우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요. 자, 그래서 비누 먹어봤나요? 비누 먹어봤다. 비누를 내가 적극적으로 먹어봤다. 비누를 한 움큼 들어서 씹은 다음에 맛을 본 적이 있다. 없나요? 여러분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안 돼 있네요. 보고 진짜 쓴맛이 나나? 비누를 한번 먹어봐야지. 딱 하고 맞아 먹어야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와서 나는 그냥 공부 성적만 올리려고 그런 거야. 그럼 안 돼. 여러분들 여기서 성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과학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과학하는 사람. 궁금함을 느껴야 된다고. 왜 쓴맛이 날까? 진짜 쓴맛이 날까? 쓴맛이 납니다. 실제로 먹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성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비누죠.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단백질을 녹인다는 것은 세포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을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그냥 분자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거는 공통적인 성질이네. 전류가 흐른다. 왜? 이온 때문에. 그럼 자, 이 친구는 그러면 금속이랑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금속이랑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금속이랑 반응하지 않고요. 위에서 봤던 탄산칼슘 역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 적은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공통적인 성질이 아니니까. 자, 오른쪽은 위에서 봤듯이 지시약이에요. 지시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자,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이 붉게 변해요. 이거 알칼리 금속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BTB 용액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BTB 용액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지시약까지가 딱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있는 범위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봅시다. 지시약.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지시약이 뭐냐?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구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얘가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소변 검사하죠. 소변 검사 이거 가면은 뭐 이상하게 생긴 길쭉한 종이를 여러분들 보리차 컵에 담아두지 않나요? 보리차 컵에서 담았다 빼면은 이 종이에 어떤 부분은 색이 변하고 어떤 부분은 색이 변하지 않고 하잖아. 그럼 색이 변한 거 보고 얘는 소변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다. 얘는 소변 속에 적혈구가 들어있다. 얘는 소변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다 등등을 검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얘가 뭐가 들어있는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그러면 액성이 뭐냐면 교재 같은 교과서나 이제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수용액이 가지는 성질이에요. 성질. 이 용액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성질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산성, 중성, 염기성인 거예요. 산성, 중성, 염기성. 자, 그러면은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리트머스 시험지 앞에서 계속 했죠. 산성은 파란색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염기성은 붉은색 시험지를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유일하게 어떤 색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색이든 다른 색
색으로 변하고 있는지 변화가 포커스다. 변화. 페놀프탈레인 용액 산성 중성은 색깔이 없다. 그래서 염기성만 검출할 수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만 검출할 수 있어요. 다른 색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잖아. 염기성만 검출할 수 있다. 자, BTB 용액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은 파란색이다.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유미 외우기 쉽죠. 자, 메틸로레지 용액 산성에선 붉은색이고요. 중성과 염기성에선 노란색이에요.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반대로 얘는 산성 물질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는 염기만, 얘는 산성만. 알겠죠? 자, 플러스 액성과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산성도라고도 하는데 pH 들어갔죠? pH. 산성도라고도 하는데 이 용액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들어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웬 갑자기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이잖아요. 수소 이온이 들어 있어. 그럼 산성이잖아. 그럼 없으면요? 없으면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내년에 대해서 배울 내용이지만 물 안에도 이제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들어 있어요. 물이 안에서 쪼개져요. 엄청 적은 양으로. 걔네들이 원래 쪼개지는 양에 대해서 수소이온이 얼마나 있고 수산화이온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산성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pH를. 자, 1에 가까울수록 산성을 띠고요. 14에 가까울수록 염기성을 띱니다. 따라서 7인 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 25도. 즉 온도가 달라지면은 산성도 역시 달라지게 돼요. 네, 그것까지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pH가 1 감소할 때마다 용액 속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씩 증가한다. 여러분들 로그 함수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 지수 함수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 산성물질의 산성도가 있는데요. 얘는 조금 여기 중에서 중요한 애들은 좀 파악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실생활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어떤 물질이 산성이고 어떤 물질이 염기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위험하겠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는 산성이고요. 생각보다 커피랑 우유는 산성이고요. 계란인자, 바닷물 얘들은 염기성이다. 이 정도 일단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